철근도 빼먹고 유리도 가짜로 시공하고 또 곰팡이가 많이 설어서 벽지를 뜯어봤더니 시멘트도 덜 써서 철근 골조가 다 보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진 나면 아파트 무너질까 두렵다, 이렇게 말하죠. 심지어 어떤 공사업 하시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 2, 3년 전에 지어진 것보다 차라리 20년, 30년 된 구축이 더 튼튼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얼마 전에 밝혀진 사실인데요.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택 공급 실적이 지난해 실제보다 19만 2천 채가 적게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런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작년 23년에 9.16 공급대책, 또 올해는 일십 부동산 대책, 이런 것을 수립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면서 규제를 다 풀어줬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 아주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엉터리 통계로 우리들을 헷갈리게 했었죠. 물론 저희 채널은 한 가지의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온갖 데이터를 다 보고 전망을 드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이 1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감했다, 이 이야기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택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3년, 4년, 5년 후에는 공급 부족은 아니지만 공급난이 심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새 집은 부족할 수 있어도 기존 집은 남아 돌 수도 있습니다. 서울은 이런데 지방의 경우 특히 대구에서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의 미분양이 원래도 많이 있었지만 최근 한 달 사이에 20%가 더 늘어나면서 대구 쪽은 부동산 침체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공사비가 급등하고 그리고 한번 올라간 땅값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서 웬만하면 쳐다볼 수 없는 분양가로 분양이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역시 미분양이 많아지고 특히 다 지어놓고도 분양이 안 되는 악성 미분양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국토부에 틀린 자료도 있었지만 이 자료는 정확합니다. 국토부 자료 24년 3월 주택 통계를 보니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에서 인허가를 받은 주택수가 74,558가구인데요. 23년 작년 같은 기간 1월부터 3월 기간에는 96,630가구가 인허가를 받았었습니다. 이것 대비 한 22% 정도가 줄어든 거죠. 인허가 신청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4, 5년 뒤에는 새 아파트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아파트의 인허가는 한 20% 전년 대비 줄었는데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의 인허가 신청은 대략 한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보다는 저렴한 빌라에 살고자 하는 분들은 공급이 부족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역시 신축은 부족하지만 구축은 지역에 따라서 남아 돌기도 합니다. 지역별로 인허가 물량을 자세하게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서울 1분기에 인허가 물량이 올해 6,493가구였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12,749가구였으니까 정확히 49% 정도가 급감한 겁니다. 인천의 경우도 올해 1분기에 2,391가구인데요. 작년 1분기, 23년 1분기에는 3,896가구였으니까 인천도 한 38% 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인허가 신청이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어디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인허가 신청이 21,422가구인데요. 작년에는 18,686가구였으니까 대략 한 15%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인허가 신청 물량이 중요한 게 뭐냐면 4, 5년 후에 입주 물량이 되거든요. 인허가가 줄어들면 뭡니까? 결국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지금 문제는요, 주택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입주 물량은 줄어든다, 이게 문제겠죠. 주택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 지난 3월 데이터를 보니까 전국 주택 거래량이 52,816건으로 기록됐는데 2월에는 43,491건이었던 것이 3월 들어서 52,816건이었으니까 대략 21% 정도 늘어난 겁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의 월별 거래량을 보더라도 최근 24년 2월에 2,500건이 조금 넘던 아파트 거래가 있었는데 3월 들어서는 4,000건이 넘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만큼 사려는 수요가 조금 늘어났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오르는 지역도 있지만 하락하는 지역이 더 많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소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일반적인 대출자의 대출 금리거든요. 농협은행의 경우 보니까 5.67%에서 5.48%로 아주 소폭 내려갔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보니까
기준금리 3.78%에 가상금리가 1.89%, 그래서 5.67이었던 것이 기준금리가 똑같고 가상금리가 1.89에서 1.70으로 내려가서 조금 그 대출금리가 내려간 겁니다. 이렇게라도 소폭으로 금리가 조금 하락하자 매수세가 좀 늘어났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를 보니까 64,964가구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미분양 숫자도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집계된 미분양 숫자를 보니까 4개월 연속 증가했고, 반대로 또 아파트 거래량은 늘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비싼 분양가는 미분양을 각오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미분양이 많은데 공급은 또 계속 이어지고 있죠. 미분양이 많은 대구의 경우 올해 내에 7,700가구가 또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후분양하는 곳이 참 많은데요. 후분양의 단점이 뭐냐? 분양이 순조롭지 못하면 뭡니까? 순식간에 악성 미분양이 됩니다. 경북에서도 보니까 준공후 미분양이 790가구에서 3월에는 1,008가구로 27%가 급증했습니다. 지난 2월 집계를 보니까 지방 전체적으로 악성 미분양이 9,933가구였습니다. 9933. 사실 주택 공급 부족이란 표현은 제가 볼 때는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급 부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냐면요, 꾸준한 수요가 있을 때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고, 어떤 상황이냐면 공급을 하면 수요가 발생하겠지 라고 하는 오류들로 인해서 계속 공급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 페용호TV 여러분께 신속하고 솔직한 전망을 드리려고 정말 많이 공부하고 데이터를 이것저것 찾아봅니다. 여러분의 구독 설정과 좋아요의 응원은 저희들이 영상을 만드는데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줍니다. 혹시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꼭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하신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페용호TV에서는요, 거주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값진 곳을 소개하는 출연자분을 찾습니다. 우리 집만의 멋진 구조나 또는 인테리어 또는 소품, 나만의 주거 공간, 건물, 카페,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또는 굳이 멋지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페용호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간단한 소개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평짜리 원룸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이면 누구나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